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곽경호입니다. 최근 녹색 성장이 전 세계적인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태양광 사업은 국내 기술이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시간에는 태양광 모듈 글로벌 10대 메이커로 도약을 준비 중인 경동솔라 조혜성 사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규모 태양광 모듈 공장 준공을 계기로 경동솔라가 관련 업계의 주목받는 기업으로 뜨고 있는데요. 우선 회사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경동솔라는 50년 에너지 전통인 경동그룹, 그러니까 도시가스, 그다음에 탄광, 또 건설, 보일러 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 에너지 전문기업 경동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룹 계열사고요. 2004년도 4월에 우리 그룹 차원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의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한 4년 좀 넘게 지금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음성에 있는 공장에다 태양광의 말단인 태양광 모듈을 생산을 하고 또 그거를 갖다가 국산 모듈을 또 설치하는 그런 것을 저희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4년 만에 매출액 한 650억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그 이상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고요. 현재 태양광 업계에서 몇 안 되는 모듈 업체 중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내수뿐만 아니라 또 수출 쪽으로 좀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될 수출 사업의 하나, 또 신재생 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 에너지와 관련된 소재들 가운데 경동솔라는 태양광 모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모듈은 어떤 것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태양광 모듈이라는 것은 태양빛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할 필요 없는 화석연료를 뜰 필요도 없고 기후 온난화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에너지고요. 다시 말해서 그 모듈판을 통해서 햇빛을 갖다가 이렇게 받게 되면 이 모듈판이 폴리실리콘으로 된 그 반도체 파넬을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 전기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 전기를 모아서 저희들이 그걸 갖고 DC를 갖다가 AC, 그러니까 직류를 교류를 바꿔주는 전기를 한마디로 생산한다. 태양을 빛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듈의 마지막 단위 모듈입니다. 그 태양광의 모듈입니다. 경동솔라는 이미 국내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도 적극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경동솔라가 이제 2004년도에 창립을 해가지고 이제 한 1년 동안 공장을 세팅을 하고 한 2005년, 2006년서부터 이제 저희들이 모듈을 생산하면서 이제 발전소 건설에 참여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태양광 사업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소가 막 많이 지어질 단계는 아니었고요. 초창기 단계에 있었는데 저희 경동솔라는 그때 영광 한국 수력 원자력 거기서 최초로 나오게 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3메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뛰어들어서 입찰을 따냈습니다. 3메가 프로젝트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큰 대형 발전소로 가게 된 첫 단추였어요. 거기에 우리가 최초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3메가를 건설을 했고요. 그 이후로 조금씩 부분이 일어나면서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이 발전차에게 힘을 받아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은 국산 모듈을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또 국산 모듈을 가지고 큰 사업에 많이 진출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장산 섬이 있습니다. 목포 쪽에서 가는 섬에서 3메가 프로젝트 국산 모듈을 가지고 최초로
전부 외국 모듈을 갖고 지금 범람돼 있었는데 저희 국산 모듈 갖고 3메가 프로젝트를 작년에 했고요. 그 다음에 화순 또 1메가, 또 예천에 1메가, 그래서 큰 대형 발전소를 많이 지었고요. 그 외에도 또 소형, 이거는 한 1000km 미만, 200km, 300km, 또 심지어는 50km 정도 되는 소형 발전소에도 저희 국산 모듈을 많이 시공을 했습니다. 오는 2015년에는 그 글로벌 10대 모듈 메이커로 성장한다는 그 비전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그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올 3월에 음성에 신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20메가 정도의 소규모 파일럿 프린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저희들이 정배 녹색 성장 거기에 발맞춰서 한 60메가 정도의 생산 규모를 갖고 있는 공장을 지었고요. 이 공장은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한 2013년까지 한 300, 400 정도 메가 정도 되는 공장에까지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공장 자체를 다 완성을 해놨고요. 거기서 이제 설비만 들어오게 되면은 이 규모의 경제에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먼저 가격 경쟁력을 갖추자는 게 저희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기존의 모듈이 지금 폴리실리콘으로 된 모듈인데, 저희들이 이제 집광형 모듈을 좀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신필름이라든지 이런 데 접근을 하면서 저희들은 가격 경쟁력과 또 신기술을 가지고 저희들이 2015년까지 글로벌 10대 메이커로 도약하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동솔라는 울산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경동도시가스의 계열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동솔라의 모기업이 경동도시가스입니다. 경동도시가스는 경동그룹의 핵심 기업이고요. 거기에 송재호 사장님께서는 당연히 차세대 토탈 에너지 회사로의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고, 굉장히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에 욕이 강하십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무기업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거기서 이제까지 큰 인력이라든지 또 자금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경동도시가스는 또 잘 아시다시피 울산 양산 지역에 또 가스를 공급하면서 작년에 매출 한 8,900억 정도 일으키는 아주 국내 도시가스 중에서는 도시권,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리더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많은 후원을 받고 있고, 지금 고맙게 좀 열심히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동솔라가 지난 2004년 설립 이후에 불과 몇 년 만에 매출이 30배가량 뛰는 등 초고속 성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 비결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태양광 자체가 2004년, 2005년부터 사실 급성장을 했고요. 저희는 급성장에 발맞춰서 이제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저희들이 이제 최초로 우리 모듈을 갖다가 국내 인증을 받는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3메가 프로젝트를 갖다 영광 3메가 프로젝트를 과감히 뛰어들어가지고 따낸다든지, 또 이번에 공장을 갖다가 증설하는 걸 갖다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대규모 공장을 세운다든지, 이런 데에 좀 남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관리 면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3업, 시스템, 그 다음에 서비스, 스피드업을 갖다 옮기자는 그런 구호를 제청을 하면서 고객 만족에 좀 최선을 다해왔고, 특히 또 우리 경동그룹이 강조하는 게 품질 관리입니다. 그래서 품질 갖다 최선의 품질, 고객이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품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 회장님의 큰 뜻이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그런 인지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그룹 차원에서 이게 전문 기업이다 보면은 자금이라든지 인력 면에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믹스업 돼가지고 저희들은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판 솔라밸리로 뜨고 있는데요. 충북 지역의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이처럼 미니 클러스터를 형성한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음성을 저희들이 신공장을 또 선택하게 된 것은 이 지금 음성에 지금 현재 태양광의 큰 기업 현대중공업, 또 신성, 한국철강 이런 데가 좀 있고요. 다우코닝 이런 데가 있고요.
이 음성이라는 위치가 수도권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본사는 이쪽에 이제 수도권에 있지만은 좀 멀리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외국 바이어가 온다든지 이럴 때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깝게 1시간 내에 거리에 있고, 또 음성 같은 경우는 전국 7개 고속도로가 서로 관통하는 그 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충북도청에 하시는 그 관계자분들께서 그 신재생 에너지, 또 신유치 이런 데 굉장히 적극적이셔서요. 이런 게 잘 복합이 돼가지고 저희들은 그런 클러스터를 이루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클러스터가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런 거 마찬가지로 솔라밸리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녹색 성장이 각광을 받으면서 태양광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현상이 오히려 과열 경쟁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부 이거에 대해서 동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태양광 사업이 중국보다 뒤처졌고요. 앞서간 일본이나 독일처럼 선진국보다 좀 뒤친 상황에서 중국이 사실은 우리보다 앞서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업을 갖다가 포기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차세대 동력 사업으로서 아주 유망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현재는 뭐 대기업이라든지 많은 기업이 뛰어들고 있는데 이 보편화된 기술, 예를 들어서 뭐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거라든지 이런 보편화된 기술에는 너무 많은 기업이 뛰어든다는 거는 지금 글로벌을 보면은요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메이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좀 차별화된 기술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필름이라든지 또 부자재, 저희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듈에 들어가는 부자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국내 사업이 많이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외국 기업이 좀 판치는 그런 단계가. 이런 차별화된 분야에는 틈새시장을 노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태양광의 가격 경쟁력은 밸류 체인입니다. 그래서 폴리, 인got, 웨이퍼, 셀, 모듈까지 오는 그런 라인을 갖추려면은 국가가 우선 이런 밸류 체인을 갖춰줘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뛰어들지 말고, 대기업이 뛰어들게 되면은, 중소기업들하고 손을 잘 잡아서 서로 밸류 체인을 연결시켜주는, 예를 들어서 뭐, OEM을 준다든지, 그래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갖추게끔, 밸류 체인을 갖추게끔 하는 그런 전략적인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동솔라의 급성장으로 사장님께서도 관련 업계에 주목받는 CEO로 뜨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와는 어떤 인연을 갖고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분야에만 종사했던 건 사실입니다. 한국전력에서 에너지 쪽에서 연료연소, 화학환경 쪽에 있었고요. 한국전력을 퇴사하고 나서 GE에 있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글로벌 기업이죠. 사실 거기서부터 제가 신재생 에너지에 좀 인연을 갖게 됐고요. 그때 풍력하고 태양광을 총 세일즈하는 치프 세일즈 매니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태양광을 제가 이제 인연을 갖게 된 거고요. 그때 당시에 GE 모듈을 한국에 최초로 이제 파는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리고 GE를 그만두면서 이쪽으로 옮게 되면서 이제 사장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산 태양광 모듈을 가지고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걸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흐름이 에너지 쪽에만 계속 종사했던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내 태양광 에너지 사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것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사업은 우리가 차세대 사업으로 반드시 해 나가야 될 그런 포션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녹색 성장을 주창하고 계신 거고, 저희는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열심히 투자를 해왔고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 경쟁력이에요. 이제까지 일본하고 독일이 먼저 앞서가면서 갖고 지금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경쟁력을 갖다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밸류 체인을 우리나라가 빨리 갖춰줘야 됩니다.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중국 모듈의 가격 공세를 당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이제 이 밸류 체인이 조금씩 형성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빨리 형성이 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차세대 기술력. 기존의 폴리 실리콘을 만든 모듈뿐만 아니라 또 가격도 좋고 발전력이 좋은 새로운 유기합성 모듈이 나온다든지, 그다음 직광형 새로운 모듈이 나온다든지, 이런 데 우리가 두 가지를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정부의 지원입니다. 태양광은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그 정부가 인위적으로 태양광의 규모를 갖다가 갑작스럽게 바꾸는 바람에 태양광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지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내수를 좀 활성화 시켜준 상황에서 저희들이 가격 경쟁력도 갖고 기술 경쟁력도 갖고 지금 이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 단계인데, 이 2009년하고 2010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기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수출 선도 사업으로 아이템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 키워줘야 됩니다. 내수를. 그리고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최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당연히 정부가 좀 국내 사업을 좀 육성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해왔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살아나게끔 좀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용량을 제한하는 거, 저희들은 500메가 캡 안에서 50, 70, 80메가로 이제 이렇게 제한을 시켜버렸는데, 이런 것도 좀 최초의 안대로 좀 풀어줘야 되고요. 발전 차익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다운시키지 말고 한 1, 2년 동안은 저희들이 태양광업계가 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좀 그 정도까지 조금 완화시켜주고요. 또 발전사업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보급 사업도 있고 주택 보급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만 들려줘가지고 저희들을 좀 활성화시켜주면은 저는 태양광이 충분히 우리나라의 차세대 선도 사업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2의 IT라든지 반도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지금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정부를 믿고 많이 뛰어들었는데, 지금의 어려움을 좀 국산 업체들을 어려움을 좀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좀 1, 2년 동안 아주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아주 그런 후원이 아주 필요한 시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믹스업 되면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사업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으로 성장해 나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An empty street, an empty house I hold inside my heart. I'm all alone, the rooms are getting smaller. I wonder how, I wonder why, I wonder where they are. The days we had, the songs we sang together, oh yeah. And oh my love, I'm holding on forever, reaching for a love that seems so far. 전문가들은 오는 2015년쯤이면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 연료의 공급이 수요를 밑도는 이른바 피크 오일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무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의 개발은 인류의 생존을 지키는 필수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동솔라와 같은 국내 태양광 에너지 개발 기업들의 노력이 다가오는 21세기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바로미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워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떼학볕 아래 여름꽃이 만발한 이곳은 경주의 새로운 볼거리가 되고 있는 꽃단지입니다. 안압지, 박물관, 첨성대 등 사적 주변에 조성돼 있어 사적을 찾은 방문객들에게는 역사의 고장 경주에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 공중연못인 안압지와 첨성대 동편에 조성된 꽃단지에는 최근 방문객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백연을 비롯해 홍연, 황연 등 3만 5천여 본의 연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가 하면 샛노란 야생화도 만개한 채 방문객 발걸음을 잡아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가를 겸해 경주 나들이에 나선 가족들은 탐스럽게 핀 연꽃을 배경으로 여유로운 포즈를 취하는가 하면 아이들은 넓적한 연꽃잎을 우산 삼아 귀여운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합니다. 말만 듣던 연꽃 구경을 한 번씩 놀러 오면은 좋고, 예. 구경 얼마나 합니다. 꽃만 볼거리는 아닙니다. 꽃단지 내에는 쉼터와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방문객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꽃을 보다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이곳의 매력입니다. 단지 내 조롱박 터널에서는 조롱박을 구경하면서 그 아래 그늘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또 신라 선덕여왕 모습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에서는 선덕여왕과 다정한 포즈를 취한 채 기념 촬영을 합니다. 꽃단지가 방문객들의 인기를 끌면서 올해는 이색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경주시가 꽃단지 내에서 방문객들이 손가락에 봉선화물을 드리고 신라 복식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 위주의 행사를 준비한 겁니다. 되게 생각보다 되게 잘 해놓은 것 같고 근처에 이제 안압지도 되게 볼 거 많고 이렇게 휴가철에 한번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꽃단지는 계절별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머지않은 가을에는 여름꽃 대신 코스모스와 감국 등 가을꽃들이 꽃단지를 채우고 또 봄이면 유채꽃 등 봄꽃들이 이곳을 채울 예정입니다.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그 봉선화 물들이기라든지 우리 전통 음식이라든지 또 천년 염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 행사를 개최하게. 역사의 고장 경주시의 새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아가는 꽃단지에서 방문객들의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유기아입니다.